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2018년 1월 2일 화요일 아침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문을 열었습니다. 우선 오늘 새벽 서울에서 나온 종합일간지 헤드라인부터 살펴보지요. 먼저 세계일보. 북한 김정은 평창 동계올림픽 대표단 파견 용이 있다. 계속해서 경향신문. 김정은 평창 올림픽 참가 용이 있다며 남북대화 제안했다. 또 중앙일보. 핵버튼과 평창 사이 김정은의 게임. 그리고 조선일보. 헌법도 좌향좌로 비정규직 폐지까지 넣었다. 다음은 한국일보. 왜 날 무시하냐. 분노 조절장애 낳는 모멸사회. 이번엔 한겨레. 김정은 평창올림픽 대표단 파견할 용이 있고 남북은 시급히 만날 수도 있다. 아울러 동아일보. 북한 남한에는 평창 손짓하고 미국에는 핵버튼 위협한다. 이제는 서울신문. 김정은 평창 대표단 파견할 용이 있다. 전격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국민일보. 김정은 평창올림픽 참가할 용이 있다. 남북대화 급물살. 이상 오늘의 종합일간지 헤드라인이었습니다. 1월 2일 김용민의 뉴스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용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성우은정입니다. 은정씨,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평창 동계올림픽에 북한 대표단 파견할 용의가 있다, 이러면서 전격적인 남북대화를 제안한 것, 여기에 신문들이 주목하고 있군요. 네, 오늘 세계일보, 경향신문, 중앙일보, 한겨레, 동아일보, 서울신문, 그리고 국민일보까지 일면 헤드라인으로 꼽았네요. 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신년사, 남한에게는 유화적, 미국에게는 여전히 적대적이네요. 이걸 신문들은 어떻게 볼지 두 신문을 골라서 사설 대조해 보겠습니다. 우선 조선일보 사설입니다. 미국은 북한 핵 폐기와 상관없고 거꾸로 이용될 가능성이 높은 남북 대화 재개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미국은 한미동맹을 고려해서 인내하겠지만 북한의 핵무장 완성이 레드라인을 완전히 넘는 것까지 수용할 수는 없다. 어느 순간에 한미 균열이 본격화할 수 있다. 김정은의 머릿속에는 이 계산도 당연히 들어있다. 북한의 어떤 남남 한미 이간 책동에도 넘어가지 않고 북핵 폐기 없이는 남북관계에 미래가 없다는 확고한 자세를 지켜야만 한다. 정부가 과연 그럴 의지가 있는지 곧 드러나게 될 것이다. 여기까지가 조선일보 사설이고요. 이제는 한겨레 사설입니다. 자유한국당과 일부 보수 진영은 한미 사이를 이간질하며 동맹의 균열을 내려는 술책으로 김정은 신년사를 폄하하는 듯하다. 하지만 설령 그런 의도가 있더라도 북한의 이번 제안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남북관계 개선은 물론이고 북핵 문제 해결에 단초를 여는 계기로 삼는 것은 기묘하다. 결과적으로 궁극적으로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는 대결이 아닌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다. 북한의 의도에 너무 골몰하기보다 우리가 먼저 자신감을 갖고 북한의 태도 변화를 활용해서 또 유도해 나가려는 자세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 네, 이상은 한겨레 사설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자로 의견 보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용민의 뉴스브리핑 문자 사연 참여 방법은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고요. SBS 고릴라는 무료입니다. 자, 이제 오늘 날씨 알아보고 잠시 후 상세히 짚어보겠는데요. 시무식이 있는 날 날씨 어떨지 기상청의 최윤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새해 첫 출근길 아침 쌀쌀합니다. 강원도 평창, 철원, 화천, 양구와 강원 북부, 중부 산지에는 한파주의보도 내려졌는데요. 현재 서울은 영하 3.2도 보이고 있고요. 철원은 영하 11.2도, 춘천은 영하 8.9도까지 뚝 떨어진 기온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낮에도 기온 나겠는데요. 서울은 2도, 속초가 5도, 성주 4도, 광주 8도로 어제보다 조금 낮은 곳이 많겠고요. 전국 대체로 맑은 날씨 보이다가 밤부터는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한편 강원 영동 지역과 경상 해안, 경북 내륙에는 건조특보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대기가 무척 건조한 만큼 산불 등 각종 화재 예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아침 기온이 더 낮아집니다. 서울은 영하 7도까지 떨어지고요. 낮 기온도 0도에 머물겠는데요. 어느새 이 기온이 평년 기온일 정도로 겨울이 깊숙해졌습니다. 건강관리와 옷차림에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날씨정보 최혜인이었습니다. 입맛 없으신 부모님, 공부하는 우리 아이들 야식거리, 손님 맞이 음식까지 참 걱정이네, 걱정이야.
이제 이런 걱정 끝! 믿을 수 있는 남도 먹거리 쇼핑몰이 있으니까요. 전통 방식 그대로 100% 한우 나주곰탕과 현미 쌀국수로 가족의 건강을 책임집니다. 다음 포털에서 남도 먹거리를 검색하세요. 유산균 사랑 2종류를 사시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한개값만 받는 이벤트를 12월 31일까지 실시합니다. 내 몸에 맞는 유산균 찾기 프로젝트. 수량 소진 시 이벤트가 조기 종료될 수 있으니 빨리 서두르세요. 판촉물이나 단체 선물이 필요할 때 이왕이면 우리 편 회사 네피아를 찾아주세요. 인터넷 검색창에 네피아를 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그런데 상품은 뭔가요? 네피아를 가서 고르세요. 3만 가지가 넘는 물품이 있어요. 술친구 먹으면 술자리에서 완전 날아다니잖아. 음주 생활의 퀄리티가 달라진다니까. 이 연말 회식도 술친구만 있으면 걱정 없어. 연말 회식 절대 강자 술친굼. 술친굼 공식 쇼핑몰 회원만을 위한 추가 증정 이벤트를 확인하세요. 뉴트리션 닥터스에서 만든 콜라겐 몰라요? 콜라겐이라고 다 같은 콜라겐이 아니에요. 체내 흡수가 잘 되는 저분자 PC 콜라겐이거든요. 약국에서 찾으세요. 뉴트리션 닥터스는 약국식품 전문기업입니다. 문의전화 1688-5807 1688-5807. 운전자를 위한 꿀팁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실손, 부모님 건강, 자녀 보험도 안내해드립니다. 02849-9730 02849-9730. 술자리 많은 요즘 3차까지 달린 당신을 위한 필수품. 전창걸의 새싹 땅콩차. 이제 속쓰림은 잊으세요. 070-8635-1288 070-8635-1288. 정직한 뉴스 보자관 김용민과 주파수를 맞춘다. 새로운 아침 특별한 선택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문재인 대통령이 무술년 새해 키워드로 국민의 삶을 내세웠습니다. 신년사에서 적폐 청산과 함께 국민의 삶을 바꾸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또한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을 최우선 국정 목표로 삼아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변화를 만들겠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에는 이른바 문재인표 정책이 본격적인 성과를 내는데 공을 들일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경제 분야에서 소득 주도 성장과 혁신 성장을 포함해 사람 중심 경제의 성과를 구체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전망입니다. 평창 겨울올림픽을 계기로 남북관계가 대화 국면을 맞을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국무위원장이 신년사를 통해서 평창 겨울올림픽에 북한 대표단 파견을 포함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용의가 있다. 이렇게 밝혔기 때문입니다. 다만 남조선 당국은 외세와의 모든 핵전쟁 연습을 그만두어야 한다. 이렇게 덧붙였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에 평창올림픽 기간에 한미 연합 군사훈련을 연기하자. 이렇게 제안한 바 있죠. 이에 따라서 북핵 문제의 돌파구를 마련하려는 문재인 대통령 구상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어제 조선중앙텔레비전을 통해 발표된 김정은 위원장 신년사 들어보시죠. 미국 본토 전역이 우리의 핵 타격 사정권 안에 있으며 이는 결코 위협이 아닌 현실임을 똑바로 알아야 합니다. 북남 관계는 어디까지나 우리 민족 내부 문제이며 북과 남이 주인이 되어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북남 사이에 제기되는 모든 문제는 우리 민족끼리 원칙에서 풀어나가려는 확고한 입장과 관점을 가져야 합니다. 남조선 당국은 북남 관계의 문제를 외부에 들고 다니며 청탁하여 얻을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오히려 불순한 목적을 추구하는 외세에게 간섭이 구실을 주고 문제 해결의 복잡성만 조성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남조선에서 머지않아 열리는 겨울철 올림픽 경기대회에 대해 말한다면 그것은 민족의 위상을 과시하는 좋은 계기로 될 것이며 우리는 대회가 성과적으로 개최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러한 견지에서 우리는 대표단 파견을 포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용의가 있으며 이를 위해 북남 당국이 시급히 만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청와대는 남북 당국의 만남을 제안한 데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동안 수차례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를 제안해 왔는데요. 지난해 7월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 개최 기원 행사에서 있었던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 들어보시죠. 이제는 북한의 결단만 남았습니다. 북한의 결단을 다시 한번 촉구하면서 그러나 우리는 성급하게 기다리지도 말고 그러나 그렇다고 또 반대로 비관하지도 말고 마지막 순간까지 문을 활짝 열어놓고 기다리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남북 당국 사이의 접촉은 통일부와 문화체육관광부를 중심으로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2월에 시작되는 올림픽 일정을 고려하면 북한 대표단 파견과 관련한 실무 논의 절차를 올림픽 참가 신청 마감이 दिन 오는 29일까지 마무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바른정당과의 통합 그리고 안철수 대표의 재신임을 묻는 국민의당 전체 당원 투표가 마무리됐지요. 최종 투표율이 23%에 머물렀지만 재신임 찬성이 75%를 기록하면서 안철수 대표는 승리했다 이렇게 자부하고 있습니다. 재신임이 확정된 안철수 대표는 바른정당과의 통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당위성을 역설했는데요.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있었던 안철수 대표의 입장 표명 들어보시죠. 꼭 바른정당과 손을 잡아야 그 일을 이룰 수 있느냐는 반론이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통합 움직임을 저지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긴밀하게 협력하는 것을 보면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통합은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모두에게 위협인 것입니다. 그들이 태생적으로 할 수 없는 유연한 개혁 정치가 두려운 것입니다. 만약 국민의당이 변화하지 못하고 멈칫거리면 더불어민주당의 주변으로 전락하고 소멸됩니다. 통합의 길을 찾지 못한 바른정당은 자유한국당에 흡수될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하지만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통합이 쉽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국민의당 통합 반대파 의원들은 투표 결과를 인정하는 대신 안철수 대표 퇴출을 거론하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안철수 대표의 입장 표명에 맞서 통합 반대파 의원들도 맞불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최종 투표율 23%를 언급하며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77%의 당원들이 사실상 통합에 반대한 것이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국민의당 조배숙 의원의 기자회견 들어보시죠. 당원 당규에 명시한 최소 투표율 3분의 1 기준에도 미치지 못한 이번 투표는 바른정당과의 합당에 대한 반대이자 안 대표에 대한 명백한 불신임의 표시가 아닐 수 없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투표율이 25.7%에 그치자 즉시 시장 직위에서 사퇴한 바 있다. 안 대표는 이를 타산지석으로 삼기 바란다. 바른정당과의 합당 추진도 당장 중단해야 한다. 바른정당은 국민의당과 정체성이 다르다. 위안부 문제 졸속 합의에도 개성공단의 일방적 폐쇄에도 그들의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 국민의당이 가야 할 길은 보수 우경화 합당의 길이 아니다. 안철수 대표는 이달 안으로 전당대회를 열고 2월 초까지 통합을 마무리한다 이런 방침인데요. 안철수 대표와 반대파의 갈등은 통합 추진 과정에서도 지속될 전망입니다. 국민의당은 합당이나 해산을 위해서는 당헌, 당규에 따라 반드시 전당대회를 거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국민의당 내부에서는 다음 주까지 대치 국면이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어 다음 주가 분당 여부의 분수령이 될 전망인데요. 분당이 실현된다면 유리한 쪽은 국민의당 통합하다, 즉 안철수파다. 국민일보가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먼저 관건은 원내 교섭단체의 구성 여부인데요. 통합 반대파 20명의 현역 의원들은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할 요건을 갖췄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비례대표 의원은 국민의당에서 출당 조치를 해주지 않으면, 즉 안철수 대표가 출당 조치를 해주지 않으면 의원직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현재 당의 주요 의결기구인 최고위원회와
당무위원회는 모두 안철수 대표 측 통합파가 장악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통합 반대파 의원들 가운데 비례대표 의원 2명의 출당 여부가 주목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한 통합파 의원은 출당 조치를 해줄 이유가 없다, 이렇게 일축했습니다. 따라서 39석인 국민의당에서 지역구 의원 18명이 떠나고 바른정당 의원들이 합류한다면 통합신당은 제3당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큽니다. 자동차 부품 회사 다스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라는 의심을 받고 있죠. 검찰이 다스 전담팀을 꾸려서 다스 관련 재수사에 들어갔습니다. 다스의 실소유주 논란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횡령과 배임 그리고 탈세 의혹으로 규결됩니다. 다스는 120억 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을 사고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차명으로 다스를 지배하면서 조세 포탈과 횡령 배임에 개입했는지 여부가 다스 수사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다스의 소유권을 놓고 다스의 전직 직원들이 과거 2008년 정호영 특별검사의 수사 때와 다른 증언을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2008년 당시 정호영 특검, 이른바 꼬리곰탕 특검은 다스는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과 무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수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이명박 전 대통령 일가의 운전을 20년 동안 맡았던 전직 운전기사를 포함해서 핵심 내부자들의 증언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인사와 경영 전반에 관여했고 비자금을 직접 사용했다, 이렇게 압축할 수 있습니다. 최근 정호영 전 특검 역시 2008년 당시 다스의 비자금 120억의 존재를 파악했었다, 이렇게 말을 바꾼 바 있죠. 하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은 현재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또한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의 아랍에미리트 특사 파견과 원전 수주에 관련된 논란에 대해서도 국익을 위해 언급을 삼가는 것이다, 이렇게 즉답을 피하고 있는데요. 어제 국립현충원을 찾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발언 들어보시죠. 지난 1년 우리 국민들이 매우 힘들어했습니다. 이제 새해에는 좀 편안한 마음으로 내가 말 안 하는 것이 국가에 도움이 되겠죠. 오늘 아침 나온 이 기사도 주목됩니다. 이명박 정부가 원전 수출 계약을 하면서 아랍에미리트와 군사협력을 강화하기로 이면 계약을 맺었다. 이런 의혹에 대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어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지요. 한국일보의 취재 결과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년 국방부가 아랍에미리트와 비밀리에 상호 군수 지원 협정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협정에는 아랍에미리트의 긴급 사태나 작전 상황에서 한국이 군사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상황에 정통한 전직 정부 고위 관계자는 당시 김관진 국방부 장관의 지시로 협정 체결이 은밀하게 진행됐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후 양국은 국장급 실무자가 매년 군수협력을 위한 정례회의를 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1년 아랍에미리트에 파병된 아크 부대가 위험을 떠안게 됐다,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상호 군수 지원 협정을 체결하면서 중동 지역 분쟁에 자동적으로 개입해야 할 가능성이 생긴 것입니다. 전직 군 고위 관계자는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9년 원전을 수출할 당시 아랍에미리트가 한국에 군사적으로 많은 것을 요구했다. 뒤늦게 2013년에 상호 군수 지원 협정을 체결한 것도 아랍에미리트를 달래기 위한 이면 합의 가운데 하나일 수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한편 떳떳하지 못한 정책 결정의 배경으로 인해서 상호 군수 지원 협정을 철저하게 비밀에 붙였을 것이다, 이런 지적도 나옵니다. 실제로 최근 30년 동안 15개 나라와 체결한 상호군수 지원 협정은 국방백서에 공개했으면서도 아랍에미리트와의 협정만은 누락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달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특사 자격으로 아랍에미리트를 방문한 것은 왜곡된 양국 관계를 바로잡기 위한 시도였다,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하지만 국방부는 아랍에미리트와의 신의를 고려해 상호 군수 지원 협정 체결 여부를 확인해 줄 수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한국일보 보도였습니다. 김용민 파일! 이미 사망했습니다. 살리세요. 소송이 불가능합니다. 도서관이 책상을 탁 치니
하고 응? 쇼크사 맞습니다. 중대병원 의사가 확인했다 아닙니까? 중대병원이요? 그 의사의 이름 어떻게 됩니까? 오윤상이라고. 본의 아니게 결정적 증인을 공개해버린 경찰청장. 심장 쇼크사가 맞습니까? 제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그냥 심정지 상태였습니다. 그 자세히 설명을 해봐야죠. 그러니까 도착을 해가지고 제가 그 몸에 물기를 좀 닦아냈고요. 그리고 동공을 확인해 보니까 물기요? 영화 1987. 1987년 서울대생 박종철 씨 사망 사건을 모티브로 한 영화. 당시 물고문 사실을 세상에 들춰낸 주인공은 동아일보 윤상삼 기자. 이 특종의 의미를 동아일보 종합편성 채널인 채널A에 나와서 설명하는 구자홍 주간동아 기자. 그 박종철 군이 경찰 조사 중에 사망했다라는 최초 보도는 중앙일보에서 했지만 실제로 사망 원인이 물고문의 결과였고 경찰이 이 조직적으로 은폐하고 축소하려고 했다. 이것은 동아일보 그 기자들이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제 그 중심이 됐던 게 이게 윤상삼 기자였고요. 배우 이희준은 물고문 사실을 처음 밝힌 고 윤상삼 기자 역을 연기했습니다. 당시 윤상삼 기자와 사회부에서 함께했던 황호택 동아일보 고문. 채널A에서 무용담처럼 당시 일화를 이야기하는데 편집국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대로 보도해라. 사실만 취재해오면 사실은 다 써주겠다. 특종이 1년 동안 내내 이어지면서 6월 항쟁의 불꽃을 키워낸 것입니다. 신참 시절 대선배인 윤상삼 기자를 지켜보았던 이완배 전 동아일보 현민중의 소리 기자. 그때는 진짜 그랬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70년대, 80년대를 거쳐오면서 동아투이 사태를 한번 겪은 이후에 오너 일가가 기자들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했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 동아일보의 문화는 기자들이 모이는 걸 오너 일가가 너무 싫어했습니다. 그 위력이 얼마나 강한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동아일보가 자랑스러워하는 윤상삼 기자. 지금은 뭐하고 있을까? 이미 고인이 됐다고. 이완배 기자의 말. 선배들 말씀 들어보면 정말로 정의로우시고 신뢰를 많이 받으셨던 분이시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분이 도쿄 특파원을 하실 때 IMF가 터져서 특파원 인력들을 다 줄이고 5만 예산을 다 줄였었어요. 그러니까 특파원의 일보다도 오너나 사장이나 편집국장이 일본에 왔다 갔다 할 일이 많은데 그 뒷수발하는 일이 정말로 피곤한 직종입니다. 그래서 도쿄에는 항상 2명의 특파원이 있었는데 윤상삼 선배 때 특파원이 1명으로 줄었던 거죠. 그때 정말로 과로를 하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암에 걸리셔서 이제 세상을 떠나셨는데 그때 발인하던 날에 선배들이 통음을 하셨던 게 제가 기억이 나요. 이걸 어떻게 당사미를 산재 처리를 안 할 수가 있느냐라면서 윤상삼 선배는 누가 봐도 과로 때문이었거든요. 하여튼 회사가 그때는 산재 처리를 하지 않았고 윤상삼 선배는 그렇게 그냥 선후배들의 주도 속에서 그렇게 떠나셨죠. 동아일보 윤상삼 기자 1999년에 간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43살의 말이죠. 그런데 동아일보는 윤상삼 기자가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다며 회사장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다가 유족으로부터 소송을 당해요. 그리고 3년여 뒤 취재를 위해 과로와 과음에 시달리다가 간암으로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이런 판결을 받았습니다. 동아일보가 패소한 것입니다. 다이어트를 위한 꿀팁. 동결건조 채소와 곡물, 단백질, 그리고 효소와 비타민, 미네랄로 만든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로 하루 한두 끼만 바꿔 드세요. 비타샵에서 만나요. 노력한 만큼 내어주는 자연.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 홍삼. 검색창에서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010-9754-6972. 허리가 아파요. 아랫배가 나와요. 골반이 바로서야 건강도 아름다움도 바로섭니다. 바디로직을 입으세요. 토크밴드의 입체적인 탄력이 틀어진 골반을 바로잡습니다. 간편하고 확실한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야,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니 끝내준다니까. 근데 비싸지? 열라 싸고 열라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네이버 검색창에 알싸한 홍어를 검색하시고 1599-6456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학교에서는 어휘 개념을 하나하나 설명해줄 시간이 정말 부족하잖아요. 그럼 어떡하죠? 어휘 공부의 정성.
초등어휘 3천, 초등어휘 5천. 검색창에 초등어휘 3천을 쳐보세요. 바보 멸치, 바보 멸치. 저 바보 멸치는 멸치도 맛있는 생선임을 증명하겠습니다. 무염 바보 멸치와 바보 국물팩은 포털에서 바보 멸치를 검색하시거나 02-587-3599로 전화주세요. 일하는 사람들의 정치 시대를 여는 민중당, 민중의 직접 정치를 실현하는 민중당, 광장의 주인에서 정치의 주인으로 민중당, 민중이 행복한 나라 민중당, 민중당, 민중당. 민중당. SBS 러브 FM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서울 인천 경기 지역은 103.5, KNN 러브 FM으로는 부산 105.7, 장원 90.9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SBS 고릴라를 통해서는 인터넷이 닿는 전 세계 어느 곳이든 접하실 수 있습니다. 방송 나가는 동안 휴대전화 문자로 고릴라로 여러 고견 보내주신 분들 만나보겠습니다. 0250번 쓰시는 분,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마음은 알 수 없는 것으로 떨어지는 럭비공과 같으니 신중하게 생각하고 받아줘야 한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라고 해주셨고, 김윤택님, 북한이 이렇게 제안한 만큼 무조건 대화해야 합니다. 9년 동안 남북 대화 없이 얼마나 많은 오해와 경제적 손실이 있었습니까? 라고 하셨고, 박수현님, 제재를 피하기 위한 위장 평화 공세에 기만당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율님, 한겨레는 한겨레다운 사설, 조선일보는 조선일보다운 사설이네요. 근데 그렇다고 대화도 포기하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말자는 것 아닌가요? 대처를 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라고 하셨고, 8672번 쓰시는 분, 남북 문제는 남북이 주도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 민족끼리 주도해야 한다, 이런 말씀 같은데요. 자주 만나야 죽이든 밥이든 끓일 수 있습니다. 라고 하셨고요. 김성식님, 대통령의 끊임없는 북한에 대한 설득이 어느 정도 진전을 가져온 것 같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9812번 쓰시는 분,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남북 화해협력과 대화의 물꼬가 튀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이번 제의는 그런 좋은 신호라고 봅니다.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라고 의견 보내오셨습니다. 네, 아침에 메시지 보내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문자 사연 참여 방법 안내해드리죠.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고요. SBS 고릴라는 무료입니다. 언론의 암흑기, 당신의 뉴스 길라잡이, 김용민 브리핑. 생방송 청취 방법은 SBS 애플리케이션 고릴라의 러브 FM, 지상파 FM 라디오로는 서울 인천 경기 103.5, 부산 105.7, 창원 90.9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뉴스 전달자 김용민, 그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마다 만나보세요.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가 비정규직 제도를 없애고 정리해고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헌법 개정안 초안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한 노동조합의 경영 참여를 보장하는 내용도 담겼는데요. 이에 대해 조선일보는 헌법도 좌편향, 헌법 개정안에 좌편향적인 내용이 담겼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네요. 세계적인 추세인 노동시장 유연화와는 역행하는 내용을 헌법에 담았다는 것입니다. 이상은 조선일보 보도였습니다. 무술년 새해 첫날이었던 어제 여야가 각자 포부와 계획을 밝혔는데요. 먼저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적피해 청산과 사회 대통합을 강조했습니다. 어제 신년 인사회에서 했던 발언 들어보시죠. 이제 7달밖에 되지 않은 문재인 정부에게 과거는 과거대로 덮어두고 새로운 출발을 해야 한다. 미래를 봐야 한다라고 하면서 이제 적폐 청산에 대한 반기, 피로감을 부채질하는 그런 세력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7달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켜켜이 쌓여 있었던 그 적폐를 우리는 한 번도 제대로 청산해내지 못한 채 그저 어물쩍 넘겨 오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적폐들과
일소해내고 그 틀 위에서 사회 대통합을 시작한다는 그런 황금 개띠해가 되겠습니다. 한편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지방선거 승리를 다짐했는데요. 이른바 책임공천을 강조하며 지방선거가 잘못되면 자신이 결과에 책임을 지겠다. 이렇게 각오를 다졌습니다. 자유한국당 신년 인사회에서 한 말 들어보시죠. 곧 지방선거가 다가옵니다. 광역단체장은 중앙에서 책임공천을 할 것입니다. 기초단체장과 그 외에는 지역의 당협위원장과 국회의원님들이 책임공천을 하게 될 것입니다. 책임공천을 하면 떨어지면 책임을 지는 겁니다. 국회의원이나 당협위원장들은 다음 총선에서 책임을 지고 또 저는 광역단체장 선거가 잘못되면 6월에 책임을 지도록 할 것입니다. 오는 6월 지방선거를 맞아 실시된 주요 언론사들의 여론조사 결과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어제 발표된 광역단체장 선거 여론조사에서는 여당의 강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지방선거 최대 격전지인 서울시장의 경우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원순 시장이 다른 후보들을 앞지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아일보는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9일부터 이틀 동안 서울에 거주하는 성인 약 8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요. 박원순 서울시장이 32.1%의 지지율을 보여서 11.1%의 유승민 바른정당 대표와 8.6%의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큰 격차로 앞섰습니다. 동아일보 여론조사는 유선 전화면접 약 20%, 무선 전화면접 약 80%의 비율로 진행됐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약 3%포인트입니다. 한국일보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조사에서도 박원순 시장의 지지율이 25%로 가장 높았고요. 경기도지사 후보로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재명 성남시장의 인기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재명 시장은 33%의 지지율을 보이면서 현직인 남경필 지사의 지지율 약 12%를 압도했습니다. 한국일보 여론조사는 지난달 26일부터 나흘 동안 서울과 경기도에 거주하는 성인 약 1,6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습니다. 유선 전화면접과 무선 전화면접 방식이 공동으로 적용됐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5%포인트였습니다. 차기 부산시장 후보로는 지난달 더불어민주당에 복당 신청을 한 오거돈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선두를 달렸습니다. 서울신문과 에이스리서치는 지난달 29일부터 이틀 동안 부산광역시 전 지역의 성인 남녀 약 8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는데요. 부산시장 후보의 적합도를 조사한 결과 오거돈 전 장관에 대한 응답률이 약 20%로 가장 높았습니다. 한편 오거돈 전 장관의 뒤를 현직인 서병수 부산시장이 16%의 응답률을 보이며 오차 범위 안에서 뒤쫓았습니다. 다만 서병수 부산시장의 시정활동에 대해서는 응답자 2명 가운데 1명 이상이 못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또한 서병수 시장이 다시 출마한다면 지지하지 않겠다는 응답은 6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신문의 여론조사는 유선 전화 면접 30%, 무선 ARS 조사 70%의 비율로 실시됐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5%포인트였습니다. 경상남도지사 선거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과 자유한국당 박완수 의원의 대결이 예상됩니다. 김경수 의원과 박완수 의원이 정당 후보 적합도에서 1위를 차지한 것입니다. 국제신문과 리얼미터는 지난달 24일부터 사흘 동안 경남 지역 유권자 약 8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진행했는데요. 김경수 의원은 28%, 박완수 의원은 14.6%로 정당 후보 적합도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가상 대결에서는 김경수 의원이 압도적인 경쟁력을 과시했습니다. 1대1 양자 구도에서 김경수 50.2, 그리고 박완수 34.6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국제신문의 여론조사는 유선 ARS와 무선 ARS 그리고 50%의 무선 전화 면접으로 실시됐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약 3%포인트입니다.
대구에서 나오는 매일신문과 대구방송 TBC가 대구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살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모든 대구시장 출마 예상자들과의 가상 대결에서 승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부겸 장관과 현직인 자유한국당 소속 권영진 시장의 대구시장 가상 대결에서도 김부겸 장관의 승리가 점쳐졌는데요. 김부겸 장관이 49.1%, 권영진 시장이 35.9%로 오차 범위를 크게 웃도는 격차를 보였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100% 무선 전화 면접으로 실시됐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플러스 마이너스 약 3%포인트입니다. KBS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서 취임 7개월을 넘긴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평가를 조사했는데요. 지난달 27일부터 이틀 동안 전국에 거주하는 만 19살 이상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응답자의 75%, 4명 가운데 3명은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잘하고 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특히 40대 이하 연령대에서는 긍정평가가 80%가 넘었습니다. 지역별로는 호남 지역에서 긍정평가가 약 95%로 가장 높았고 영남 지역에서도 60%대의 긍정평가를 보였는데요. 국정 분야별로 보면 복지정책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고 그 다음으로 외교와 대북정책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적폐청산 작업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절반이 지금보다 더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 이렇게 응답했는데요. 낮은 강도라도 적폐청산을 계속 추진해야 한다는 대답까지 합치면 응답자의 약 80%가 적폐청산 추진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BS 여론조사는 무선 전화면접 약 70%, 유선 전화면접 약 30%의 비율로 실시됐는데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약 2%포인트입니다. 오늘 전해드린 동아일보, 한국일보, 서울신문, 국제신문, 매일신문 그리고 KBS가 진행한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탄핵 때문에 뭐 이야기를 전달을 하려고 해도 길을 막고 듣질 않아요. 패족 수준으로 쪼그라든 한국 보수. 회생의 길은 과연 있을까? 변화된 정치 환경, 갈 길 잃은 보수에게 새로운 희망을 제시한다. 애국보수의 화려한 부활과 집권을 위한 본격 가이드, 김용민의 신간, 보수를 지켜라. 진중권도 투표하는 보수 정당, 광주에서도 일당이 될 수 있는 보수 정당, 젊은이들의 입당이 줄을 잇는 보수 정당. 언제까지 민주당 정의당을 부러워만 할 것인가? 부러우면 진다니까? 자유한국당 당원 김용민이 쓴 보수를 지켜라. 이김에서 나왔습니다. 5살 고준희 양 암매장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학대 치사 정황을 잡고 실체적 진실 파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한참 부모의 사랑을 받을 나이, 안타깝게 생을 마감한 고준희 양의 넋을 위로하면서 이수영의 노래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을 보내드립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겐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